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요, 그거 말고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명 씨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딸아이랑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SNS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기록을 해오다가 그 3, 4년간 나눴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작년에 책으로도 출판을 했습니다. 따님이 있으시군요. 네네. 딸아이 한 명. 말 잘하는 딸 말 박지호의, 잘하는 박지호의 박지호. 아빠입니다. 네, 형 몇 살인가요? 9살 초등학교 이제 2학년입니다. 한창 예쁠 때네요. 말도 막 할 때고요. 좀 미워지기 시작하는 8살입니다. 9살입니다. 네. 그런데 뭔가 기록하시는 직업이신 거예요? 네, 문화 관련되는 활동들을 해왔고 지금도 시흥에서 마을에 대한 기록이나 뭐 인터뷰나 뭐 마을에서 축제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하셨군요. 네. 딸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기록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3살이니까 만 3살 되기 전부터 말을 좀 하고 문장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할 때쯤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언어 체계가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삼각김밥을 어쩔 수 없이 가끔 먹일 때가 있는데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삼각김밥을 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세모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삼각김밥이라는 말은 모르고 형태는 세모니까 세모밥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팔에 휴지 같은 걸 감고 와가지고 이게 뭐게? 이렇게 물어봐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 아이가 이거는 시간 팔찌라고, 이제 시계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와. 이제 시간 팔찌라고 하고, 배에다가 이상한 줄을 메고 와서는 이게 뭐게 또 물어보면 또 뭐지? 허리띠 뭐 아니면 벨트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백근이라고 하더라고요. 백근.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언어, 그 세계에 이미 있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말들로 조합해서 하는 거죠. 표현해내는 게 오히려 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딸아이의 언어 생활을 기록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의 언어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딸이 워낙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걸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한창 아내랑 둘 다 바쁘게 살 때, 일 많이 하실 일 때. 많고 늦게 오고 이렇게 해서 허겁지겁 집에 와서 아이 밥을 먹이고, 이제 그래도 일이 남아서 컴퓨터 앞에서 이제 일을 하고 아이는 영상을 보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서 아이한테 이제 와서 안아주는데 아이에게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모르게 골 때리네 하는 말을 나지막하게 나왔어요. 그때 아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골똘하게 쳐다보더니 좀 있다가 나는 안 때렸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쌓이니까 그때의 아이의 반응이 제 스스로도 재밌기도 하고 뭐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먹기 전에 어쨌든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좀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딸과 같이 있으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나요? 미용실에 아이 이제 머리가 길어가지고 미용실에 갔는데, 이제 어떤 미용실에 가니까 다음에 거기를 안 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곳이 있다고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제 한 4살 5살 된 아이가 무슨 미용실을 지정을 하는지. 그러게요. 그래서 왜 그 미용실에 가야 되냐고 물으니까 그 섬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미용사의 손이 섬세하다고 해서 꼭 그 미용실에 가야 된다고 다른 미용실 문 앞까지 갔다가 네, 그 미용실 조금 걸어서 좀 한참 걸리는데 그 미용실까지 간 적도 있고 제가 좀 주로 당하는 말에는 예전에 좀 그래도 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진이 있어서 그 블로그에 그 사진이 있었는데 어떻게 찾다가 그 사진을 보더니 약간 좀 온화하게 좀 웃고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보더니 아빠 이거 술 마신 거냐고 네, 뭐 이런 말들 네, 되게 아, 주로 술을 마셨을 때 인자하게 웃으시나 봐요. 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딸들은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혹시 지호도 잔소리 같은 거 하나요? 네, 그 유전이 아닌가. 네, 예. 아내와 네, 딸이 협심해서 할 때도 있고, 네, 그때 책에 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마트에 갔는데 그 술 맥주 중에 500ml 말고 700ml로 좀 크게 나온 술 좀 큰 거? 캔, 네. 신기해서 이제 그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이걸 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보지도 말라고 아이가 보지도 마라. 그래서 이거 너무 그거에서 이거는 하나 좀 사면 안 되겠냐 하니까 신기해하지도 마라 하면서 이렇게 잡아 끌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아서 아빠는 당할 뿐이 또 한 챕터의 이름입니다. 네. 아이들의 언어는 참 따뜻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감동받은 순간도 많으셨겠어요? 아이가 아팠을 때 그 막 병원에서 한 일주일간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간호를 할 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래도 건강하게 좀 회복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딸아이가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다. 우리가 했던 응원이나 이런 메시지들이 또 부모를 향한 응원으로 돌아오는 말들을 네, 그때가 좀 더 감동적인 게 많죠. 아이가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나요? 사랑한다는 네, 거의 뭐 습관처럼 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네. 전 아버지한테 그 말을 안 해본 지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도 좀 해줘야 될 텐데, 네, 하고 그런 증거로 어렸을 때는 했다 이런 걸로 이제 이 책이 이제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까 저에게 말씀해주신 그 말들을 엮은 책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한 4년 동안 기록했던 3살, 4살, 5살, 6살까지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그때 한 180개까지 썼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40개 정도를 골라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아이가 이제 언어를 막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표현했던 것들, 기분,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자기도 이제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호는 아빠가 이렇게 자신의 말을 글로 남기는 걸 알고 있나요? 잘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네, 있나요? 왜냐면 예전에 하도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하니까 기록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왜 기록해 하면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거 왜 안 쓰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책을 내고 나서는 그 저자의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인데 왜 아빠 이름만 들어가 있냐. 아, 그러네요. 네, 자기 머릿속에서 다 나간 이야기인데 자기 이름을 왜 안 올렸냐. 그래서 그 책이 인쇄가 다 팔리면 7대3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데요. 아이가 책을 읽어보기도 했나요? 책을 읽어서 본인도 읽으면서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한테 이제 학년이 바뀌거나 하면 끝날 때쯤에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좋은 책 소개하기 이렇게 할 때 이제 자기 책을 이 책을 표지까지 흉내내가지고 그려가지고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감상평으로 자기가 나와서 더 재밌습니다. 네. 우리 아빠의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로 친구들한테 소개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딸아이와 친하신 편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아내랑 딸아이니까 아내랑 더 살갑기는 한데 아내가 저기압일 때는 저한테 오기도 하고 엄마와 소통하는 거랑 저랑 소통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랑 그런 교감을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릴 때 삼행시 짓기를 가족이 다 같이 좀 할 때도 있고
끝말잇기나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의 언어의 성장에 도움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아버지들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지호가 어휘력이 남다른 것 같아요. 혹시 꿈은 뭐라고 하나요? 꿈이 뭐 종종 자주 바뀌는데 아, 자주 바뀌나요? 예전에는 뭐 보석 디자이너 뭔가 반짝반짝하는 걸 좋아하고 막 붙이고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할 때는 보석 디자이너라고 했다가 요 2, 3년 상간에 본인도 같이 그림책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제가 책 내는 것도 보고 자기도 시인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시를 한 편 쓸 때마다 용돈을 1,000원 주겠다. 오, 네. 지호가 쓴 시 보신 적도 있으세요? 시 있죠. 네. 어떠셨어요? 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좀 부끄러운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아침에 막 급하게 깨워서 학교 보내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그 화장실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네, 냄새 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이제 시로 일상 시로 쓰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들었던 마음 같은 것들을 약간 편지 같은 느낌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지금 조금 나아졌지만 코로나 한창 심했을 때는 그 코로나의 답답함을 네, 시로 쓰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일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재밌어서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들으려면 듣고 기록을 하려면 되묻는 작업이 그러니까 되물어야 응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그렇게 아이들한테 살갑게 대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니거든요. 정말요? 타고난 자질은. 네. 네. 근데 무뚝뚝한 편이신가 봐요. 네, 좀 무뚝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라 하더라도 조금은 더 네, 말을 좀 잘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중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호가 분명히 이 방송을 볼 것 같거든요. 네네. 지호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확실하게 내가 챙겨줄 거고 네. 지호의 아빠라서 나의 아빠라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듯이 네, 저도 똑같이 지호가 내 딸이라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줘서 네, 저도 그 사랑을 앞으로도 더 잘 이야기 듣고 나누고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록해서 어쨌든 남겨놓을 거니까 아빠의 사랑도 잘 기억을 해줬으면 네,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아빠의 사랑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굉장히 감동스럽네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정말 딸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져서 제 마음까지 행복해졌거든요. 오늘 저희 아버지께 문자 한번 보내봐야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